연산, 보수 요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 보수는 이미 기본적인 것은 개념은 좀 단계에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해볼게. 우선 보수 자, 이 보수는 이제 이 컴플리먼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컴플리먼트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수라는 이야기보다 컴플리먼트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보수라는 말도 쓰고 컴플리먼트라는 말을 쓰는데 원어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보수는 이유가 보수를 쓰는 이유가 여기에 명확히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산을 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논리적 처리를 하기 위해서인데 그 이유는 감산을 한다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앞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몇 번 ALU, CPU 속에 ALU가 결국은 병렬 가상기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제 가상기로 구성되어 있어서 가상기로 구성되어 있어서 컴퓨터는 가산밖에 못 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이제 감산이 필요로 하니까 그 감산을 가상기로 하기 위한 어떤 수학적인 변화가 좀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보수다 이래 보면 됩니다. 보수를 취해서 가상기로 가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고 싶은 감산도 결국은 병렬 가상기 가산으로 가산이라는 계산으로 감산도 해줄 것이다. 그런 얘기죠. 또 논리적 처리 요거는 사실은 이제 이진수의 측면에서 보면 이진수는 뭐 1의 보수, 2의 보수 다 쓰이기도 하는데 주로 이제 논리적 처리는 1의 보수를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두 수가 같은지 두 수가 다른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논리 처리를 할 수 있죠. 뭐 그런 것을 이래 보수를 취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뭐 이야기를 다시 또 뒷부분에 나올 때 다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우선 1의 보수, 2의 보수에 관해서 잠시 이야기를 좀 할게요.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 우선 우리가 뭐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10, 10라고 하면 요거에 1의 보수다 이라면 0, 1, 0, 1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1은 제로로, 제로는 1로 바꿨을 뿐이에요. 그죠? 뭐 이런 거고요. 이것은 이제 2의 보수를 취한다 이러면 이제 제로, 1, 제로 1이라는 이 1의 보수에다가 더하기 LSB에 1을 더 더해주는 것이죠. 제로, 1, 1, 제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요 2의 보수를 취하는 것은 또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고 요거를 이제 좀 쉽게 하는 방법은 여기 이제 이쪽이 LSB고 이쪽이 이제 MSB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LSB대로 출발해서 최초로 1이 나올 때까지는 가는 거예요. 그럼 최초가 여기 1이잖아. 1은 그대로 내리고 1은 그대로 내리고 그때까지는 요 값을 요거하고 똑같이 쓰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제로를 1로 1은 제로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렇게 요거하고 이제 같은 거죠. 그러면 최초의 1이 나올 때까지의 1을 그대로 적어준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아예 1을 먼저 더해놓고 시작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요렇게하고 같은 것이다. 이 말이죠. 뭐 하나 해보면요. 1, 1, 1, 1 있다면 이 2의 보수 취하면 요 첫 번째 1이 나서는 1이고 그 다음에 0, 0, 1, 0 이렇게 되는 거죠. MSB는 필요 없으니까 1, 0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0, 0, 0의 1의 보수는 1, 1, 1, 1이고요. 그 2의 보수는 내나 0, 0, 0, 0, 그죠? 이런 것도 뭐, 이런 기본이잖아요. 2의 보수. 이런 것들. 왜 그 수많은 진수 중에서, 이진수를 택했느냐? 뭐, 이진수가 바이너리고 디지털이고 컴퓨터가 처리하는 기본, 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뭐 8진수, 16진수 쓰는 것은 이진수와 십진수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는 앞 시간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선 진수에 관해서
기본적인 가변을 넣고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모든 R의 진수는 R의 보수와 R-1의 보수를 가집니다. 예를 들면 R이 10진수이면 10의 보수와 9의 보수가 생기고요. 2진수면은 2의 보수와 1의 보수가 생기겠죠. 뭐 8진수면 8의 보수와 7의 보수가 생길 것이고, 뭐 그러나 할 수는 있으나 별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진 베이스로 이진 N우승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것이 10진수하고 요 이진수하고 요 두 개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제로는 사실은 10진수도 우리 인간이 쓸 뿐이지, 사실은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요 이진수의 2의 보수와 1의 보수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관심이 있고요.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할게요. 자, 정수 부분의 자릿수를 n, 정수 부분의 자릿수를 n, 소수 부분의 자릿수를 m이라 하고, 미수가 r인 그런 양수 n이라고 할 때 n의 r의 보수와 r-1의 보수는 어떻게 정의되느냐 하면 이렇게 정의됩니다. 정의죠. r의 보수는 r 스몰 n 마이너스 라지 n, r-의 보수는 r 마이너스 스몰 n 마이너스 r 마이너스 m 마이너스 n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차이가 뭐냐면 요걸 더 빼주는 거죠. 요만큼을 더 빼주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10의 보수에다 그대로 적용을 해볼게요. 그럼 25.639라는 10진수의 10의 보수를 구하고 9의 보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10의 보수는 여기에 속할 것이고, 1번에 속할 것이고, 요 1번에 속할 것이고, 요 놈은 2번에 속할 것입니다. 그럼 1번은 R의 n-n이니까 스몰 n가 뭐냐면 정수분의 자릿수니까 정수분의 자릿수는 2고요. 소수분의 자릿수는 3이잖아요. 그러니까 10의 자성, R은 베이스가 미수니까요. 10진수니까 10진수가 베이스니까요. 10의 자성 마이너스 지값, 양수 25.639를 빼면 74.361이 나오네요. 74.361. 똑같은 방법으로 9의 보수를 구해보면 10의 자성 마이너스 25.639는 그대로고요. 요거 하나 더 있죠. 이거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3성 여기 하나 더 있네요. 그죠? 요 계산하면 요 앞에 요만큼이 99.999가 나와요. 99.999. 거기서 빼면 74.360이 나오네요. 요거하고 차이가 뭐냐면 플러스 1 한 거네요. 플러스 1. 차이. 예. 그러니까 이거는 10의 보수는 앞으로는 10의 보수를 구하라 그러면 10의 자릿수, 이게 10자리까지 있으면 100자리까지 100을 해서 빼주면 될 것이고, 9의 보수는 자릿수만큼 10진수의 최고수 99.99에서 빼주면 될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크죠. 오우씨. 빼주면 될 겁니다. 자, 이건 10진수에 하나 예를 들은 것이고요. 조금 뒤로 가서 다른 예제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연산을 위해서 뺄셈 연산, 감산 연산을 위해서 보수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R의 보수를 가지고 뺄셈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R-1의 보수를 가지고도 뺄셈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연마는 산술적 처리에, 연마는 논리적 처리에 주로 쓰는데, 특히 2의 보수인 1의 보수는 이게 R이 2일 때는 이 논리적인 것도 쓰지만 1의 보수는 산술적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크게 R의 보수, R-1의 보수를 뺄셈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P감수 빼는 거죠. A-B 이게 이제 D 같으면 여기 P감수잖아요. P감수, 여기 P감수잖아요.
P감수고 요거는 감수잖아요. 감수. 요 감수를 R의 보수를 치면 R의 보수를 이용하면 R의 보수를 치고 R-1을 하면 R-1 보수를 취합니다. 그리고 뺐어요. 뺐을 때 요놈은 A에다가 더하기 B의 보수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더했어요. 더했단 말이에요. 더해서 캐리가 발생하면요. 캐리가 발생하면 요 캐리가 발생하면 R의 보수를 이용한 것은 버리버리고 R-1의 보수를 할 때는 LSB의 순환자릿수로 돌린다 이 말이죠. 이 캐리를 요 뺑 돌려서 예를 들면 이 네 자리라고 하면 네 자리라고 하면 일이 발생하면 요 뺑 돌려서 LSB대로 더해주는 거죠. 다시 한번 더해주는 거죠. 여기 이제 최종 가치인데요. 이걸 더해주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R의 보수는 캐리가 발생하면 버리버리면 되고요. R의 보수는 제일 낮은 자리 LSB에다가 생기면 순환해서 더해주면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인마는 캐리가 둘 다 발생하지 않으면 R의 보수는 R의 보수를 취하고 마이너스 붙이고 R-1은 R의 마이너스 보수를 취해서 마이너스 붙이면 되시는 것이죠. 그런 간략한 겁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가서 있자. 얘들아. 교과서 있는 친구들 요 22페이지 한번 볼까? 22페이지 같이 한번 볼게요. 22페이지에서 24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22페이지를 같이 한번 펴볼래? 폈어요? 네. 같이 한번 볼게. 22페이지에 좌측은 22페이지는 R의 보수를 가지고 감산한 예제고 23페이지, 4페이지는 R-1의 보수를 가지고 했던 겁니다. 우선 R의 보수를 가지고 하는 예제를 했는데 10진수의 예가 2개 있고요. 이진수의 예가 2개 있고 그렇네요. 위에 2개, 밑에 2개 이랬네요. 1.56은 10진수에 관한 예고 1.7은 A, B 해서 이진수에 관한 보수를 취해서 하는 방식이네요. 자, 우선 첫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예제 1.5에 10의 보수를 사용해서 72,532 빼기 3,250을 계산해라 이러네요. 감수가 3,250이잖아요. 요거에 첫 번째 뭘 하냐면 R의 보수를 취하니까 이 R은 10의 보수니까요. 10의 보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3,250의 10의 보수는 9,600, 750이잖아요. 96,750이잖아요. 자리수가 5자리니까요. 6자리에 100,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96,750이 되잖아요. 그거를 m-n 대신에 m 플러스 n의 10의 보수인 96,750을 오른쪽에 더했습니다. 보수를 취해서. 더하니까 캐리가 발생했어요. 캐리가 발생하면 어쩌려 했나요? 버리면 된다 그랬어요. 버리고 결론이 뭐냐면 그 남아있는 69,282가 되겠죠. 뭐 간단하게 이해하겠죠. 자, 1.6은요. 이거의 경우는 m이 거꾸로 되어 있네요. 위에 값과 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NO의 10의 보수는 27,468입니다. 그걸 취해서 오른쪽에 더해버렸습니다. 오른쪽에 더하니까 올림수가 없어요. 그럼 30718이 나왔는데 3718이 나왔는데 올림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의 보수를 취하고 그거의 다시 10의 보수를 취하고 마이너스 붙이면 되잖아요. 그럼 30718에 10의 보수를 취하면 69,280이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죠. 그 밑에 이제 하나 해볼게요. 이거는 예의보수를 이제 사용해서 하는 건데요. 예의보수는 m은 1010100이고 n은 10001000인데요. 그 10진수로 대충 고치면 위에 거는 1, 2, 4, 8, 16, 4, 16, 64네요. 4, 16, 64를 더하면 위에 건 84쯤 되는 것 같네요. 밑에 것은 1, 2, 4, 8, 16, 30, 64하고 4니까 68이네요. 10진수로는 84 빼기 68인데 답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16이 나와야 되는 것 같네요. 그걸 이진수로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우선
NU 1000의 1000의 2의 보수를 구하면 조금 전에 했잖아. 2의 보수를 구하는 법요. 그렇게 되겠죠. 01111 00 됩니다. 그죠? 그래서 M에다가 NU의 2의 보수를 더하면 오른쪽과 같이 이제 그렇게 더하게 되는 거죠. 더하면 올림수 1이 발생돼요. 발생되면 어찌 되겠냐면 발생되면 아래 보수는 버리려 했습니다. 버리면 면화 0010000인데 MSB가 필요 없으니까 10000 요것만 필요하겠죠. 그거는 10진수로 16이 되네, 그죠? 16이 됩니다. 그 다음에 B번은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10진수 68. 그 다음에 M은 10진수로 68이고, N우가 이제 84인데, 68 마이너스 84죠. 그래, 마이너스 16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답이. 그러면 M에다가 NU의 2의 보수를 취하면 밑에 나와 있네요. 0, 1, 0, 1, 1, 0, 0. 그걸 오른쪽과 더했습니다. 더하니까 올림수가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거의 2의 보수 111, 0000의 2의 보수를 취하면 1, 000가 되고 그거에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16이네요. 그죠? 마이너스 1, 0000 되는 것 같네요. 23페이지에 예제 하나 볼까요? 1.8. 예제는 R-1의 보수입니다. 그죠? R-1 보수. R-1의 보수니까 위에 거, 구의 보수 하면요. 구의 보수. 우선 M에서 72,532에서 3,250을 빼는데, 요거의 구의 보수는 3,250을, 3,250을 자릿수로 다 맞추면 03250이잖아요. 그러면 99,999에서 빼면 96,749가 나오겠네요. 그걸 빼면 이제 더하면 오른쪽에 이제 빼기 대신 더하잖아요. 가산으로 더하면 캐리가 발생하네요. 올림수가 발생하면 어찌 나냐면 LSB에 다시 순환해서 돌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맨 아래 단에 더해주면 69,282가 나오네요. 그 다음 그 밑에 B는 요거는 이제 여기 위에 반대네요. 그죠? 반대니까 72,532의 구의 보수는 27,467이고 그걸 더하면 되니까 오른쪽으로 더했습니다. 올림수가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인 37,017의 R-1 보수, 즉 무슨 말인가 하면 구의 보수를 취해서 마이너스 붙이면 되잖아요. 3717의 구의 보수는 69,282고 그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69,28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한번 볼게요. 24페이지에 1의 보수. 1의 보수는 예제 위에 거, 맨 처음에 거, 앞에 예제하고 똑같네요. 84에서 68하고 똑같네요. 10진수로 하면. 그거 n을 1의 보수를 취하면 0는 1로, 1은 0로 바꾸면 거기에 0, 1, 1, 1, 0, 1, 1이 되겠죠. 그거를 m하고 더하면 오른쪽과 같이 되고 더하니까 올림수가 발생했어요. 올림수가 발생하니까 순환 자리로 더해주면 되잖아요. LSB에다가 더해주면 되고요. 그거 계산하면 001, 0000가 되네요. 여기서 결과에서 앞 두 자리 00는 필요가 없으니까 10000만 남아있네요. 그게 16이겠죠. 10진수로는요. B번은 거꾸로는 68에서 84를 감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의 10 NO 10 1010의 1의 보수는 01 01 011이네요. 그걸 더하면 오른쪽처럼 되네요. 오른쪽처럼 더하면 11011111이 되고 올림수가 없습니다. 올림수가 없으면 요거의 다시 1의 보수를 취하고 1의 보수를 취하면 10000가 되네요. 그죠? 앞에 0이 두 개 있으니까 그건 필요 없는 것이고요. 거기에 마이너스를 달면 마이너스 10000가 되겠네요. 요거는 뭐 같이 한번 봤던 건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한번 다 안 하려다 억지로 4-5문제를 했는데 다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 거라고 봅니다. 넘어갈게요.
여러분 PPT는 여기 이제 디지털 코드라 되어 있는데요. 바이너리 코드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서 둘 다 쓰긴 하는데요. 고쳐놨는데요. 참고하면 됩니다. 자, BCD 코드, 이진 코드가 이제 여러 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인간은 10진수를 쓰고요. 인간은 10진수를 쓰고, 컴퓨터는 이제 이진수를 쓰는데요. 이진수를 쓰는데, 인간은 10진수를 쓰고, 컴퓨터는 이제 이진수를 쓰는데, 또 10진수는 이제 제로에서 9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로에서 9까지를 대응해서 이진 코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진 코드를. 이 이진 코드의 종류가 요렇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쓰는 10진수에 대응한 코드다. 이래 보면 됩니다. 대응한 코드인데, 대응한 코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BCD 코드, 3초가 코드. 이 원어는 XS3 코드인데요. 원어는 XS3 코드인데, 이거를 번역을 하다 보니 3초가 코드, 초가 3 코드, 3과다 코드, 3증가 코드. 이 XS를 초가, 과다, 증가 뭐 이렇게 하지로 막 이렇게 표기하는데요. 그냥 XS3 코드라고 이렇게 원어를 그대로 쓰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네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요걸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3초가. BCD 코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요 뒤에 하나씩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 코드. 그레이 코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간하고 컴퓨터 사이에 이렇게 대응하는 코드는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러 검출용 코드들이 또 있어요. 에러 검출 코드. 대표적인 게 이제 페리티 코드. 페리티 비트를 사용한 페리티 비트. 그 다음에 이제 해밍 코드. 나중에 뒷부분에 나올 겁니다. 해밍 코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영숫자 코드. 그 다음에 자기 보수성 코드라고 해놨는데, 자기 보수성 코드. 그러면 자기 보수성이라는 이 개념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 개념을, 자기 보수성 코드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 G 코드가 1011이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이제 7이라고 하면, 7의, 요 10진수 7의, 여기 7이라고 하면, 7이라고 좀 이상하네. 1117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코드가 여튼 01을 합시다. 거기 10진수 7에 대응한 코드라고 합시다. 개념만 이야기할 거니까요. 그럼 7이라는 것이, 요 2가 되면 2는 뭐냐면 7의, 요 2는 7의 9의 보수거든요. 9의 보수인데, 9의 보수는 어찌 되냐면, 요 어떤 코드가 있다면, 이 코드가 요거를 1010그러니까 제로를 1로 0로 딱 바꾸면 요 코드가 되잖아요. 여기에서 요 코드가 되는데, 요렇게 되면 요 코드가 10진수로 하면 연결 딱 하면 이 코드는 7에 연계되어 있고 이 코드는 2에 딱 연계되어 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제로와 1을 제로로 딱 바꾸면 10진수 측면에서 보면 10진수의 9의 보수와 연계된 코드가 이렇게 딱 서로 연계되게 딱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런 요런 코드를 무슨 코드를 하냐면 자기 보수성 코드라고 해요. 자기 보수성 코드라고 한다. 자기 보수성 코드. 하나 예를 들면 BCD 3X 여기 있네요. 여기 한번 보면요. 요 1위는 요로 0100잖아요. 요것을 이제 8하고 한번 보면요. 요거 8하고 요를 한번 봐보세요. 이러면 요거는 1을 제로를 1로 바꾸면 1011이잖아요. 그죠? 111인데 요 8하고 9는 서로 9의 보수입니다. 9의 보수로 딱 대응이 돼 있죠. 그죠? 요런 3초가 코드는 무슨 코드인가 하면 그 자기 보수성 코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보수성 코드의 3초가 코드는요. 그런 코드의 집단을 자기 보수성 코드라는데 이 자기 보수성 코드가
3초가 코드뿐만 아니고 2421 코드라는 것도 있고 84-2-1 코드 이렇게 대표적인 게 세 개가 대표적인 자기 보수성 코드입니다. 자기 보수성 코드입니다. 자기 보수성 코드가 이렇게 세 개 있다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자기 보수성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조금 정리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것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BCD 코드. 이 BCD 코드는 실제 사용을 좀 하는 코드입니다. BCD의 원어부터 한번 볼게요. BCD 코드 이렇게 생긴 먹었어요. 바이너리 코디드 데시멀 코드를 놨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이진화 10층 코드를 놨어요. 이진화 10층 코드. 8421 코드를 놨잖아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는 BCD 코드는 4비트 코드예요. 4비트 코드인데 제로에서 9까지 이렇게 4비트 코드잖아요. 4비트 딱 되어 있는데 이 4비트 코드가 예를 들면 9가 1001이잖아요. 요거 이진수로 바꿔도 이렇잖아요. BCD 코드가 요 이진수 코드를 그대로 담는데 여기 뭐냐면 2의 제로성, 여기에 2의 1성, 여기에 2의 2성, 여기에 2의 3성 코드, 3성 자리잖아요. 이진수가. 그럼 요거를 숫자로 하면 8421이잖아요. 8421. 웨이트가, 크기가. 그래서 4비트긴 4비트인데 841 우리가 보통 이진수처럼 8421이라는 웨이트를 딱 대응을 해놓은 그런 코드예요. 이진화 10층 코드예요. 8421 코드다. 그런 얘기죠. 이 다 여기 8이잖아요. 요건 내가 10진수하고 똑같잖아요. 10진수 9를 이렇게 이진수로 나타내는 거 똑같은데 단 4비트로 나타내놨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진화 10층 코드입니다. 8421 코드죠. 그래서 8421 코드라고도 한다. 그런 얘기죠. 그건 요 밑에 있네요. 10진수 0에서 9까지를 이진화한 코드다. 이거죠. 실제 표기는 이진수로 하지만은 10진 코드 수처럼 10진수처럼 사용한다. 즉, 이 4비트를 쓰면 10에서 11까지 무슨 말인가 하면 요 9부터 10이니까 1010부터 쭉 가서 1111까지가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에서 15까지가 있잖아요. 요거는 10진수 0에서 9까지만 대응할 뿐, 요거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6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6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거 10이라고 하면 1, 2, 4, 8, 1, 2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이진수로요. 4비트로 표시하면. 그런데 이건 2진수로는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요 10진수 10을 표시하면 그런데 요거는 이제 BCD로 표시하면요. BCD로 보면 4비트밖에 없어요. 0에서 9까지밖에 없으니까 10진수 10을 표시할 수 없고 요 하나하나를 표시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표시하느냐 BCD로 하면 0001 1은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요. 1. 0는 0000잖아요. 이렇게 00.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죠. 10. 요거는 순수 이진수고요. 요거는 이제 BCD로 표시한 이진수예요. 네, 그렇게 표시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 6개는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10서부터는 이렇게 표시하죠. 10, 11, 11, 12는 1, 2 이렇게 표시한다. 19는 1, 9 이렇게 표시한다고요. 237은 2, 3, 7 이렇게 표시한다고요. 10진수하고는 다르죠. 그죠? 그런 서로 다른 코드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10진수 코드, BCD 코드는 0에서 9까지만 딱 대응해 놨습니다. 그것은 이 이진 코드가 만들어진 원래의 목적, 거기 앞시간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진수와 인간이 쓰는 10진수와 컴퓨터가 쓰는 이진수 사이에 코드가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대응 코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BCD 코드를 가지고 연산을 하는 예제를 한번 볼게요. 연산을 하는 예제를 10진 덧셈을 하는 예제를 요거 한번 해볼게요. 6 더하기 3. 전제가 뭐냐면 6도 10 BCD 코드 있고
3도 있고 9도 다 있잖아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진수처럼 똑같이 하면 돼요. 그럼 여기는 6이고 여기 3이니까 여기 9겠죠.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자,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40인데 42 더하기 27이니까 원래 42는요. 42는 어떻게 해야 되노? 어떻게 표시해야 됩니까? 1, 2, 4, 8, 16, 32, 32, 1, 2, 4, 8 이렇네요. 이진수를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 42가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BCD로 나타내면 BCD로 하면 00, 01, 00, 4, 그 다음에 2, 00, 10, 2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4, 2 이렇게 표시하고 인마는 2, 7 이렇게 써요. 그래서 더했어요. 더하니까 요래 되고 요래 되잖아요. 그런데 인마는 9예요. 그죠? 인마는 어떻게 되냐면 1, 2, 4, 6이네. 6이고 그 다음에 9잖아요. 6, 9 이래 되네요. 6, 9. 6, 9. 그런데 이것도 4 여기 서 있는 4, 2, 2, 7, 6, 9 모두가 뭐냐면 BCD 코드가 있습니다. 그죠? 별 문제 없어요.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만약에 결과가 10을 넘는다든지 10에서 15 사이가 된다든지 이 결과들이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표시할 수 없잖아요. BCD 코드가 계산 결과가 BCD 코드를 벗어나는 경우, 즉 9를 초과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한 자리를 올려주기 위해서 6을 더해줍니다. 최고 값인 9에다가 아예 6을 더해주면 이마 결과가 15잖아요. 15니까 아예 한 자리 올려주는 거죠. 마치 10진수가 10이 되면 한 자리 올라가듯이 15 되면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죠. 자, 예를 한번 볼게요. 87 더하는 게 15잖아요. 여기 8이고 BCD로 이건 이제 BCD입니다. 7도 BCD입니다. 그런데 더하니까 이게 됐다면요. 이거는 BCD의 표현 불가잖아요. 불가합니다. 그래서 6을 딱 더해줬어요. 6을 딱 더해준다고. 더해주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럼 뭐냐면 1, 4니까 1, 2, 4, 1, 15 이렇게 되네요. 1로. 1로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요건 1, 요건 5 이렇게 되네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결과가 합의 결과가 9를 초과하면 6을 더해줍니다. 6을 더해줘야 정산이 되는 거죠. BCD 코드로. 그런 연산 코드가 있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네요. BCD 가상기에서는 하고 이진 가상기, 순수한 이진 가상기, 순수 이진 가상기하고 차이가 뭐냐면 인마는 그냥 더하면 되는데 인마는 더해서 정산을 한번 더해주네. 정산을 한번 더해줘가지고 최종 결과가 나오네요. 이렇게 정산을 해줘요. 정산은 6을 더해주는 정산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위에 결과가 9를 초과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고 9를 초과하면 6을 더해주는 정산이 필요하겠네. 그게 BCD하고 다른 점이네요. 넘어갈게요. 요건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갈게요. 또 이거는 우리가 2학기 때 실험을 또 할 거예요. 할 건데요. 미리 한번 좀 볼게요. 7483이라는 게 사비트 병렬 가상기예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요와 같은 사비트하고 요 사비트하고를 더하는 그래서 출력을 내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4, A3, A2, A1이라는 사비트하고 B4, B3, B2, B1이라는 거를 더해서 출력이 뭔가 하면 시그마 4, 시그마 3, 시그마 2, 시그마 1이 나오면 이놈이 BCD를 넘었으면 안 되면 0, 1, 1, 0를 더해줘야 되잖아요.
대조서 최종 S4, S3, S2, S1 이다. 이런 이야기죠. 넘었으면요. 안 넘었으면 그대로고요. 그런 거죠. 그럼 이 첫 번째 인마가 하는 일은 첫 번째 이 A라는 놈이 하는 놈하고 B라는 거하고 똑같은 7483인데요. 똑같은 7483인데 요거 더할 때는 A분이 하고요. 요거 더할 때는 B분이 하는 거죠. B분이 하는데 요 결과가 그대로 여기 4개 오고 연마가 이제 얼마인가 하면 여기 그라운드니까 제로니까 제로이고 요거는 여기 1이 되면 1 제로 되잖아요. 연마는 제로 1 되는 이제 6이 되잖아. 10진수로 6을 딱 더합니다. 그죠? 그럼 요거 더하기 더해서 요를 같은 요 놈이 이제 요거죠. 여기죠. 여기 이제 결과를 해놨네요. 해놨는데 어떨 때 이 6을 더해줘야 되느냐, 뭐 이런 건데요. 요거를 지금 여기서 깊이까지는 못 하는데, 어쨌든 여기 9를 넘칠 때예요. 그죠? 그거는 왜 이렇게 되느냐, 요거는까지는 여기서 설명하지 않을게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어쨌든 요 경우가 뭐냐면 이 경우에 복잡한 듯 한데요. C4가 1이 되는 경우는 1인 경우는 어쨌든 결과가 6을 넘어서는 게 9를 넘어서는 게 그러니까 BCD가 아닌 9를 넘은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발생이 되면 6을 더 여기 6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C4가 제로하면 1인데 발생 안 되는 건 제로잖아요. 제로면 어떻게 하면 이것도 제로니까 여기에 이제 제로가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결과에다가 요 더해지는 게 제로니까 내나 여기에 이 결과가 여기 나오겠죠. 6이 되면 1이 되면 6이 더해져서 나오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수학으로는 여기에 이제 하나 예제를 해놨는데 이걸 더해서 7을 더했어요. 7도 하고 8을 더했네요. 그럼 이건 15잖아요. 15인데 6을 더했어요. 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요 1111이 요거 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것이 이제 요거 6인 경우 요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요 요거 여기 요거 있고 요 C4가 뭐냐면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이다. 요거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요쯤 하고 요거는 지나갈게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정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자, 좀 해놨게요. 자, 두 번째로 3초가 코드, XS3 코드라고 합니다. XS3 코드. XS 코드는 BCD 코드에다가 플러스 3인 거예요. 3을 더한 거예요. 즉, BCD 코드에다가 3초가 코드를 하려면 여기 플러스 3만 하면 돼요. 그럼 제로니까 이진수를 따면 3이 되고 9에서 3을 더하면 어찌 돼요? 엄마는 12가 되잖아요. 12가 요거잖아요. 12. 그죠? 제로에서 3을 더하면 3이니까요. 3이니까 3이 요 있네요. 3이 되잖아요. 그럼 이만은 10진수로 따지면 3, 4, 5 쭉 가서 12 이래 되겠네요. 그죠? 연마는 제로에서 쭉 가서 이제 9가 될 것이고요. 여기 이제 BCD 코드는 좀 전에 했던 거고요. 3초가 코드가 이거요. 여기 보면은 0010는 0010에서 제로는 1로 제로로 바꾸면 인마는 1이 되잖아요. 1100잖아요. 1100인데 인마는 10진수에 제로에 대응해놨고 인마는 10진수 9에 대응해놨잖아요. 그럼 이 두 개는 뭐냐면 서로 보수관계, 부의 보수관계잖아요. 자, 이걸 0, 1, 0, 0로 합세요. 인마는 어디에 대응해놨어요? 1에 대응해놨어요. 이걸 1을 제로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인마는 이거 되겠네. 이거 1, 0, 1, 1이 되잖아. 1, 0, 1, 1. 연마는 또 어디에 대응해놨냐면 8이잖아요. 1하고 8은 뭐냐면 서로 9의 보수관계 있잖아요. 요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냐면 자기 보수 성질이다. self-confident 성질이 있습니다. 자기 보수의 성질이 있다. XS3 코드는 자기 보수의 성질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가중치 코드 하는 게 있는데요. 가중치 코드. 가중치 코드라는 개념이 있고, 또 무슨 가중치냐면, 비가중치 코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중치 코드.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우선, 가중치 코드 하는 개념이, 우선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하면. 엄마 이거 보면, 여기 보면, 요거 해볼까요? 요거 하면, 1001은, 인마는 뭔가 하면 2의 제로성이잖아요. 인마는 2의 3성의 이런 크기가 있잖아요. 크기. 이런 크기가. 왜 자꾸 커지지? 왜 자꾸 커지지요? 요 이제 크기가 있잖아요. 크기가. 예씨, 왜 이래 자꾸. 이거는 크기가 이제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크기를. 어디가 아픈 자, 이런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왜 이래? 이러잖아요. 이런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크기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3초각 코드 한번 봅시다. 이거, 임마. 3초각 코드, 요 아무렇게나 한번 봅시다. 자꾸 없어지지. 이거 0011이면은, 이게 어떤 값을 가 있느냐, 이게 뭐 어떤 값을 가 있느냐, 잘 모르겠어요. 어떤 값에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진짜 왜 이러나. 이렇게 크기하고 대응되는 코드, 대응을 할 수 있는 코드. 조금 전에 봤듯이 액세서리 코드는 대응이 안 되잖아요. 대응이 안 되는 코드잖아요. 이렇게 대응이 안 되는 코드잖아요. 그런 코드하고 대응이 되는 코드하고 크게 이제 대별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크기에 대응되는 코드를 요 크기를 가중치라 그러는데, 가중치. 진짜. 가중치라 그러는데, 진짜 왜 이래 갑자기. 그런 걸 그런 걸 이제 가중치 코드라 그러는데, 그런 가중치가 아닌 조금 전에 했던 X3 코드 같은 거는 가중치가 없는 것이니까 비가중치예요. 비가중치. 네. 무엇이 잘못된 것 같아. 얘들아, 네. 이 무엇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일단 이거 지금 시간이 좀 쉬어도 될 시간 됐지? 좀 쉬고 4시부터 다시 하기로 하고, 일단 공유를 중지했다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 이거 무엇이 이 펜이 지금 쓰고 있는데 펜이 뭐 좀 이상하다.
4시 정각에 다시 시작할게. 네. 음. 가중치 개념은 조금 이야기가 된 것 같고, 지금 여기 있는 코드, 이것들은 다 가중치 코드들입니다. 앞 시간에 했던 B84, 84-2, 8421 코드, BCD 코드들은 이 8421이라는 가중치 코드를 다 가지고 있죠. 아까 했던 이제 이 2의 제로성, 2의 1성, 2의 2성, 2의 3성 이렇게 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교수님 화면이 안 보입니다. 화면이 안 보여? 예. 오호. 잠깐만. 보여? 아니, 안 보여? 안 보이나? 됐다. 다시 할게. 보이나? 예. 자, 너한테 뜨는 거는 이게 화면이 큰 거나 작은 거나 이랬다나 다음 슬라이드까지. 네. 어? 네. 그게 다 뜹니다. 어? 그 보는 데는 별 지장이 없지? 네. 자, 이 가중치 코드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다 가중치 코드들인데 이 841은 뭐 이야기가 된 것 같고 241 간단히 하나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 코드가 요 4비트가 2, 4, 2, 1이라는 이런 가중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비트가 1이니까 요 1이 되는 거죠. 1. 요 1에 대응하는 거예요.
이거는 2에 갖다 놨잖아요. 2하고 1하고 합쳤으니까 3이에요. 4니까 4, 요 4니까 4고 이렇게 다 대응을 해놨어요. 111은 전부 다 더하면 얼마인가 하면 9가 되겠죠. 이렇게 9가 되겠죠. 이렇게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다 가중치 코드들입니다. 541도 마찬가지입니다. 541도 이것도 1, 2, 두 개 합쳐 3, 4, 5, 5하고 1하고 6 이렇게 돼 있죠. 요 두 개는 5, 4니까 9가 돼 있죠. 9. 그러니까 5, 4, 2, 1이라는 걸 갖고 있고 엄마도 마찬가지 하나만 더 해볼게요. 8, 4,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코드. 제로는 다 제로예요. 이것도 이제 다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다 대응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요거는 1은 4에서 마이너스 3 하면 되니까 요게 세 개가 하면 돼요. 하면 되잖아요. 4고 이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1이죠. 1. 요만은 4에서 2를 빼면 2고 4에서 1을 빼면 3이고 그냥 하나 있으면 빼는 게 없으니까 4고 뭐 그렇게 돼 있어요. 1111은 어쩌냐면 8, 4가 10이니까 12에서 마이너스 3이니까 9가 되겠죠. 9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중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링 카운트라는 게 있는데 링 카운트는 이렇게 10진수가 아예 배열되어 있습니다. 총 10비트이죠. 이렇게 10비트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씩 이렇게 딱 이렇게 좌에서 우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오락 코드입니다. 그런데 비키너리 코드, 바이커너리, 비키너리 우리말로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이것입니다. 비키너리 코드인데 가중치가 5043210입니다. 5043210인데 이렇게 쫙 앞에 두 비트 이렇게 작아놨어요. 이거 제로에서 4까지는 제로에서 4까지는 5를 넘지 않으니까 5가 다 제로이고 5가 다 제로이고 5가 넘는 거는 드디어 이제 5부터 이제 이렇게 9까지는 1이 돼 있고 요게 공이 다 1이 돼 있고 여기에서 0, 1, 2, 3, 4 이렇게 0, 1, 2, 3, 4 이렇게 돼 있고요. 5가 넘어가는 거는 이제 5부터니까요. 다 5를 기본으로 깔고 5에서 요거 0 하면 5, 1 하면 6, 7, 8, 9 이렇게 조정해놨죠.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비키니 코드는 여기 있네요. 여기. 1의 개수가 반드시 2개. 1의 개수가 반드시 2개. 1의 비트가 반드시 2개 존재하고 5개의 총 7비트 코드잖아요. 7비트 코드 중에 5개 비트는 제로이죠. 그러니까 비트 수가 총 코드에서 어떤 코드든 간에 1의 비트가 2개, 제로의 비트가 5개 있습니다. 그죠? 그거를 만족하지 않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앞에 2비트 속에는 반드시 1비트가 하나, 1이 하나가 존재하고 뒤에 비트도 반드시 1이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죠? 5하고 0에서 반드시 한 개, 0, 4, 3, 2, 제로에서 반드시 한 개, 1의 개수가 영역에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규칙 때문에 에러 검출이 용이하다. 그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중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코드들이 보면은 요 코드하고 그 다음에 이 84-2-1 코드 그 다음에 비키너리 코드 링 카운트 이것도 좀 이런 코드들은 조금 우리가 좀 가끔씩 보는 코드들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이제 비가중치 non-weight 코드. 웨이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중치가 없다는 거예요. 각각의 위치에서 해당하는 값이 웨이트가 없다는 거예요. 없는 코드들이죠. 주로 데이터 변환할 때 주로 이제 쓰는 용도인데요. 이 코드들은 계산용이 아니고 사실은 데이터 변환과 같은 이런 특수 용도에 주로 쓰는 그런 거죠. 대표적인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3초가 코드이고 이렇게 대응을 해놨습니다만은 실제 이 웨이트는 없습니다. 없어서
뭐냐 코드로 정해놨을 뿐이에요. 어떤 특별한 어떤 규칙도 없고 그냥 정해놨습니다. 정해놨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가장 많이 쓰는 코드가 이 코드하고 이 코드를 가장 좀 많이 쓰고 있죠. 물론 이 코드도 좀 쓰긴 씁니다. 시프트 카운터. 이건 이제 존슨 카운터라고 하는데 존슨 카운터라고 하는데 여기 1이 하나도 없다가 하나 있다가 두 개 있다가 세 개 있다가 네 개 있다가 다섯 개 있다가 그 다음에 네 개로 줄었다가 세 개로 줄었다가 두 개로 줄었다가 하나로 줄었죠. 그죠? 그렇죠. 이게 지금 5비트일 경우잖아요. 5비트일 경우인데 그래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쫙 이런 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빗다나 이게 전구담화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도로 이 다리에 이렇게 조명에 해놓고 시프트 카운터로 작동시키면 불이 여기서 착착착착착 싹 다 들어갔다가 또 하나씩 없어지니까 쪼르륵 갔다가 그렇게 되겠죠. 그거를 시간을 억수로 빨리 하게 되면 드르륵 하겠죠. 시프트 카운터. 조금 전에 했던 이제 이 존슨 카운터, 시프트 카운터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링 카운터도 마찬가지. 링 카운터는 요거 불 하나가 혹은 두 개가 계속 해지가지고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쫙 갔다가 또 요래 왔다가 갔다 왔다 해서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죠. 그 이제 결국은 카운터들을 조정하는 거죠. 이건 이제 2학기 때 배울 순차 회로죠. 순차 회로를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광고, 네온 사인판들, 조명 제어 뭐 이런 쪽에 많이 쓰이죠. 어쨌든 크게 보면 가중치 코드가 있고 비가중치 코드가 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관심 가져야 될 게 이 세 개인데 그 중에서 이제 그레이 코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레이 코드. 우선 그레이 코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출력 장치에 이제 쓰는 것이고요. 첫째. 두 번째는 여기 중요한데 여기 오히려 중요한데요. 여기 중요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요거 여기 중요하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이웃하는 코드 간에 한 비트만 딱 달라요. 한 비트만. 자,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걸 한번 봅시다. 10진수로 3월 4비트로 나타내면 이렇잖아요. 10진수 3월 2진수로 나타내면 4는 0, 1, 0, 0예요. 이제 4 진수다. 인데 이놈은 이 친구는 0, 0, 1, 0 3이 그레이 코드의 3이 뭔가 하면 0, 0, 1, 0이고 4가 0, 1, 1, 0예요. 0, 1, 1, 0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딱 대응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진수, 요거는 그레이 코드예요. 그레이 코드가 뭐냐 하는 것은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우선 특징부터 한번 볼게요. 이제 3에서 4로 이렇게 변환을 해요. 변환을 하는데 이진수는 몇 개를 지금 고쳐야 되냐면 요거 하나 고쳐야 되고요. 요거 하나 1에서 0로 고쳐야 되고 또 1에서 0를 고치고 총 3비트 변화가 일어나요. 요만은 무슨 비트가 나타나면 한 비트, 딱 한 비트만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요 한 비트 변화가 일어나는 거하고 3비트 변화가 일어나는 거 요거를 코드 변환 코스트라 그러는데 비용, 코드 변환 비용이라 그러는데 이 코스트가 낮을수록 굿입니다. 좋을수록 낮을수록. 그러니까 이 3비트를 변화하는 거 시키는 것보다는 한 비트 변화하는 게 훨 간단하면서 빠를 것이고 또 3비트를 변화하면서 생기는 확률, 에러가 발생할 확률보다는 한 비트를 변화해서 생기는 확률이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훨 줄겠죠. 그래서 이 변환 코드, 입출력의 변환 코드에 주로 쓰는데요. 한 비트만 딱 변환해야 새로운 코드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코드 변환의 코스트가 매우 낮은 코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런 입출력 장치 코드에
주로 많이 쓰인다. 그 이유가 그 이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왜 이웃하는 코드 간에 이렇게 따지고 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의문이 생겼어요. 이웃하지 않는 코드는 뭐 여기서 일로 변한다 이라는 뭐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람의 말을 이제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시간 t에 관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하면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이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이 이렇지만은 실제 이 컴퓨터가 처리하는 시간은 수 나노세크, 마이크로세크잖아요. 마이크로세크니까 이놈을 여기에서 여기까지 수 나노세크, 마이크로세크를 이걸 확대해다 해보면 거의 변화가 없죠.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의 변화가 없는 조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코드로 따지면 겨우 9에서 10으로 바뀐다 할까? 10에서 11로 바뀐다 할까? 겨우 모든 변화들이 거의 조금씩 바뀌어가는 걸로 컴퓨터의 관점이 마이크로나 나노세크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죠. 사람의 눈으로는 끔뻑하는 어떤 LED 불이 왔다 갔다 이러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마이크로세크, 나노세크가 되면은 늘 불이 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인간의 눈으로는 식별이 안 돼요. 그런 개념이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관심이 많은 것이 이런 코드들이 주고받는 메시지 중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문자, 그 다음에 음성, 그 다음에 화상, 동영상들이죠.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데 그걸 주고받는데요. 이제 사진 같은 거, 그 다음에 동영상 같은 거, 그 다음에 음성 같은 거, 문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컴퓨터의 관점인 수 마이크로세크나 수 나노세크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들은 거의 조그마한 변화로 연관되는 그런 거다 이런 거죠. 우리가 TV가 많이 TV가 1초 동안 보여주는 수많은 프레임 중에서 이거를 수 마이크로세크나 수 나노세크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를 1초를 쪼개면 이 첫 번째 화면에서부터 첫 번째 화면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첫 번째 화면, 두 번째 화면, 세 번째 화면, 네 번째 화면 이 화면 사이에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거의 느끼지 못한 것은 뭐 거의 같은 거예요. 아주 미세한 변화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하는 코드 간의 비트만 다르다는 개념이 중요해진다 이런 이야기죠. 왜 이웃하는 코드 간의 비트를 한 비트만 바꾸는 코드가 왜 중요한가? 왜 코드의 변환의 코스트를 낮추어 주는가 하는 개념을 조금 길게 설명을 했네요. 자, 그러면 이 그레이 코드를 어떻게 만들고 하는지를 지금부터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레이 코드를 이진 코드를 그레이 코드로 바꾼 거고요. 또는 그레이 코드를 다시 이진 코드로 바꾼 거예요. 이진 코드가 이제 이렇게 주어지면 그레이 코드는 바꾸는 방법은 간단해요. 또 제일 LSB, MSB. LSB를 MSB 코드 제로를 그대로 내렸습니다. 요건 그대로 내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요거하고 요거와 두 개를 익스클루시브 오어 합니다. 익스클루시브 오어. 베타적 롤랩인데요. 익스클루시브 오어. 입력이면 여기에 비트가 제로나 1이나 제로로 서로 다를 때만 출력이 있는 그런 게이트입니다. 그런 논리인데요. 게이트로 따지면 나중에 이제 다시 배우겠습니다만은 이런 거죠. 이런 건데요. 다르면 출력이 있고 같으면 제로예요. 제로 1이니까 1이고요. 그 다음에 1, 2니까 같으니까 제로고요. 1하고 같으니까 제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0, 1, 1, 1의 1을 12진수를 그레이 코드로 바꾸면 0, 1, 0, 0이죠. 이 그레이 코드. 요 0, 1을 거꾸로 이제 이렇게 가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0, 1, 0, 0. 첫 번째 MSB를 그대로 내리는 건 똑같아요. 그대로. 이제는 여기는 위에 거 이렇게 두 개를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크로스로 하면 크로스로 익스쿠시와 제로하고 1하고 1, 1하고 제로하면 1, 1하고 제로하면 1 이래 되는 거죠. 여기 그레이 코드, 이진 코드죠. 그거는 요거하고 같은 거죠. 요거하고 같은 거죠. 쉬우니까요. 누구나 할 수 있을 때. 더 이상 크게 설명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레이 코드. 자, 지금부터는요. 에라 검출 코드를 같이 한번 볼게요. 에라 디텍션 코드인데요. 에라 검출 코드. 이 에라 검출 코드는 우선 이런 이야기를 좀 A에서 B라는 곳으로 컴퓨터 통신을 한다 합시다. 그럼 여기 이제 0110라는 4비트를 보냈으면 여기에 0110가 딱 도착하면 좋은데 가다가 이제 에러가 생겨요. 에러. 물론 가는 도중에 이렇게 이제 중간에 이렇게 재생기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구체적으로는 이야기를 지금 못하겠고 일단 에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에러에 관해서 이것이 여기 보낸 것이 제대로 도착했는지 요 수신 측에서 이건 송신 측이고 수신 측에서 제대로 도착했는지를 검출할 수 있는 에러를 검출할 수 있는 코드가 있고요. 에러를 검출도 하고 그 다음에 정정도 할 수 있는 코드도 있고 이런 코드가 있고 이를 갈수록 정교한 코드죠. 정교한 코드이고 대신 정교한 코드가 될수록 데이터량은 정정을 위한 검출을 위한 이런 데이터량이 비트 수가 많아지죠. 비트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검출하고 정정을 할 수 있는 에러에 더 대체가 되어 있는 코드다. 이 측면은 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량을 좀 크게 하더라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럼 코드를 쓸게 하는 사람의 어떤 그죠. 다 씁니다. 다 씁니다. 검출만 하는 코드도 쓰고 있고 에러와 검출도 하고 정정하는 코드도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에러 검출의 개념을 조금 이야기를 좀 했네요.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개념이 여기 나오는 페리티 비트입니다. 페리티 비트는 여기 이제 원어가 여기 있는데요. 페리티라고 하는데 이 페리티는 이제 1비트인데요. 1비트이고 여러 비트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기본은 1비트입니다. 그래서 페리티 비트는 크게 두 개가 있는데요. 짝수 페리티, 홀수 페리티가 있어요. 짝수 페리티, 홀수 페리티인데 이 짝수, 홀수 페리티가 짝수를 영어로 하면 even이라고 그러죠. 홀수는 영어로 하면 odd라고 그러죠. 그래서 even 페리티, odd 페리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데이터에서 1의 개수를 짝수기로 맞춥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좀 이따 배울 건데요. 아스키 코드라고 있어요. 아스키 코드. 우리 컴퓨터 자판에 쓰는 거죠. 7비트 코드입니다. 7비트 코드. 그러면 0, 1, 0, 0, 0, 1, 0 이렇게 라고 합시다. 여기 이제 4비트고 여기 3비트고 요 하나가 비잖아요. 하나 비는데 이거는 이제 페리티 비트로 쓰는 거예요. 페리티 비트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요 P를 요 한 비트입니다. 한 비트를 제로하면 1이잖아요. 만약에 제로로 두면 어떻게 되느냐면 1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이미 3개가 있잖아요. 그럼 제로로 하면 1의 개수가 3개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면 홀수가 되고요. 1을 한 개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최종적으로 1의 개수가 3개에서 한 개 더 되니까 짝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1로 만들어주는 짝수개로 만들어 총 개수를 짝수로 만들어주는 것을 짝수 페리티, 짝수 페리티, 홀수로 만들어주는 것을 홀수 페리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리티 비트를 포함해서 G 비트를 포함해서 짝수 페리티 혹은 홀수 페리티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럼 ASCII 코드가 짝수 페리티를 쓴다고 하면 이것이 인마는 어떻게 되냐면 10, 10, 10, 10, 10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제 1이 딱 되어서 이렇게 돼야 8비트가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홀수 페리티로 만든다 하면 0, 1, 0, 0, 0, 0, 1, 0, 1, 0, 1, 0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홀수가 제로가 딱 되는 것이죠.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겠다. 페리티 비트는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에러 검사를 위해서 추가한 비트입니다. 자, 그런데 짝수 페리트 비트를 해서 보냈어요.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이건 뭔가 하면 무슨 페리트인가 하면 짝수 페리트잖아요. 도착을 했는데 이놈이 10, 10, 10, 10, 10가 이제 갔어요. 이걸 보냈어요. 이제 싹 보냈는데 송신 측에서 보냈는데 수신 측에서 받아보니 이래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1의 개수를 세어봤어요. 그러니까 1의 개수가 4개잖아요. 1의 개수가 4개인 짝수잖아요. 짝수면 오케이 이렇게 됐잖아요. 만약에 어디 하나 바뀌어서 1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1의 개수가 몇 건가 하면 3개잖아요. 그러면 에러가 났다. 에러 발생. 이렇게 판정하는 거죠. 이렇게 판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러 검사를 위해서 추가한 비트예요. 페리티는 단지 에러 검출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 비트의 에러가 발생할 경우에는 검출이 안 될 수가 있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를 들면 지금 요래 보냈잖아. 처음에 1, 0, 1, 0, 1 뭐야 이거 0, 1, 0 이렇게 보냈으면 제대로 된 보냈는데 그래서 짝수 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놈도 제로로 돼버리고 이놈도 제로 두 비트가 다 바뀌었어요. 바뀌면은 수시 측에서 보니까 1의 개수가 2개 있으니까 짝수니까 오케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게 검출이 되게 안 된 거잖아요.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비트에 발생한 경우는 검출이 안 될 수도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좀 깊이 이야기하면 짝수 페리티에서는 짝수계가 바뀌면은 검출이 안 되고 홀수 페리티에서는 홀수계가 다 변하면은 검출이 안 되는 거죠. 검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페리티는 단지 뭐만 검출할 수 있다? 한 비트 에러만 검출할 수 있다. 검출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한 비트만.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게 다음 페이지에 있는 병렬 페리티인데 우선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홀수 페리티, 짝수 페리티, 홀수 페리티 일어났습니다. 그죠? 요거는 요 전체가 1의 개수가 다 짝수계, 1의 개수가 전부 다 홀수계 되도록 행기 홀수 페리티, 짝수 페리티이다. 그런 얘기죠. 또 두 번째 문제예요. 여러 비트에 에러가 발생할 경우에는 검출이 안 된다. 요거를 좀 페리티 비트를 그러면 1비트일 때만 검출이 가능하나 그럴 때는 2비트 이상 뭐 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대응하는 비트가 병렬 페리티입니다. 병렬 페리티. 이 말은 뭔가 하면 이것도 에러를 검출해서 위치를 찾아 정정할 수 있는데 핵심만 이야기하면 검출도 되고요. 에러 검출이 되고요. 에러 검출이 되고 에러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에러와 정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단 전제 조건이 1비트만 가능합니다. 자, 보냈을 때는 짝수 페리티로 보냈어요. 짝수. 모두가 짝수예요. 짝수. 여기 보면 1이 계속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6개 이미 짝수가 되었으니까 제로고 하나 둘 세 개니까 짝수기 만들려면 한 개 때 포함해놓고 세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으니까 6개 만들어준 거고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제로가 된 거고 이렇게 가로 세로로 다 이렇게 요것도 페리티고 요마도 페리티예요. 네? 요 놈이 틀렸어요. 요 놈이 여기 어딘가 하면은 요 놈이 제로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요거는 이제 요거는 송신측이고 요거는 이제 수신측이었어요. 요 보면은 1, 1, 1, 1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요. 홀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짝수를 보냈잖아요. 요 줄에서 뭔가가 에러가 생기구나. 에러 발생. 에러. 그런데 어느 줄인지 모르잖아. 그럼 쭉 해보면 요거 한번 보면 제1, 1, 1 요거 뭐냐면 요것도 짝수. 홀수니까 여기 잘못된 거죠. 홀수 요거 잘못된 거고. 그럼 어디가 잘못된 거? 여기 잘못된 거. 그럼 번호이 여기 제로면 1로 1이면 제로로 바꿔버리면 되는 것이죠. 자, 우선 에러가 발생한 블록을 찾고 두 번째 그 블록이 겹치는 부분 그 비트가 잘못된 것이요. 요거를 제로에서 1로 바꾸면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되는 것이죠. 요렇게 되는 것이죠. 병렬 페리티. 검출도 되고 정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여러 비트가 다수의 비트가 달라지면 검출도 힘들고 정정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페리티 비트의 한계이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에러 검출 코드. 조금 전에 했던 건데요. 페리티 발생기를 열다 출력 측에 달고 이건 송신측이잖아요. 송신측. 이건 수신측. 도착하면 에러 검출기를 딱 만드는 거예요. 이 페리티 비트를 짝수 페리티로 만들든지 홀수 페리티를 만들든지 보내는 것이고 또 도착한 거를 짝수가 되는지 홀수가 되는지를 해서 짝수로 보냈다면 홀수로 도착하면 에러가 난 거고 홀수로 보냈다면 짝수로 도착하면 에러가 발생한 거죠. 그와 같은 개념도입니다. 개념도. 넘어갑니다. 에러 검출 코드 한번 같이 볼게요. 에러 검출 코드인데 에러 검출도 하고 임마는 검출도 하고 정정도 합니다. 정정 코드. 이것도 여러 코드를 할 수는 없고요. 여러 코드를 할 수는 없고 이 해밍 코드라는 코드인데요. 해밍이라는 코드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데이터 수가 여기 있는데 해밍 코드의 총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서 이 D가 이제 요런 식 페리티 비트의 비트 수가 정해져야 되는데 페리티를 몇 비트로 쓸 것인가는 뭐에 대해서 결정이 되느냐면 T는 데이터의 길이잖아. 데이터 비트의 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결정되느냐면 이 규칙에 따라서 정리가 되어져요. 여기에는 지금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라는 데이터 비트 수가 8비트인 경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놈이 8비트가 아니고 4비트인 경우는 페리티 비트가 달라지겠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이 8비트인 경우는 여기에 P가 몇 개인가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4비트잖아요.
데이터가 삽입된 경우 예됩니다. 이게 삽입 데이터. 삽입된 경우는 페리티가 어떻게 되냐면 이놈도 P 둘, 세 개잖아요. 이거는 세 개잖아요. 아까는 몇 개였나요? 네 개잖아요. 달라지네요. 그죠?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서 데이터가 D가 4인 경우죠. 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삽입트보다는 8비트를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뒤에 4비트보다 사실은 여기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4비트인 경우를 우리가 해석을 하지 못하면 그것도 안 되는 것이겠죠. 자, 하나씩 볼게요. 일단 에러를 정정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많은 비트가 필요하죠. 예를 들면 이게 P1, P2, P4, P5라는 4개의 4비트 추가적으로 4비트가 필요하네요. 지금 현재 이 8비트 데이터인 경우죠. 4비트의 페리티 비트가 필요하죠. 4비트의 페리티 비트가 필요합니다. 그럼 4비트의 페리티 비트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이 시기에 나왔다. 이걸 한번 해볼까요? 해보면 2의 P선 이 크거나 같아 8비트이잖아. 8비트 데이터가 8이니까 8 플러스 P 플러스 1이니까요. 그러면 크거나 같아 뭐냐면 9 플러스 P잖아요. 9 플러스 P니까 2의 P성이 P가 1이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2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3면도 안 돼요. 4면 어떻게 돼요? 4면 어쩌냐면 P가 4인 경우는 이게 4면 2의 4성은 16이고 크거나 같아 13보다 크거나 같네요. 드디어 만족하죠. 그러면 P가 뭐가 돼야 된다? 4비트가 돼야 된다. 요 식을 만족하려면 P가 4인 경우밖에 없어요. 4인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4비트가 되고 배열이 이거는 딱 정해지가 있습니다. 딱 정해지가 있습니다. P1, P2, P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례대로. 이거는 번호는 편의상 붙이는 겁니다. 편의상 1번서부터 12번까지 되는 것이죠. 즉 4비트의 페리티 비트에다가 4비트의 페리티 비트에다가 8비트의 데이터가 더하면 12비트가 되고 그 12비트가 이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렇게 돼 있고 요 P1 영역은 여기 요거 노란 거 이렇게 P1, T3, T5, T7 하고 익스클루시브와 P2는 저냐면 P2, T3, T6, T7 하고 그다음 여기 여기도 2개 있네요. 참 빠졌네요. 이렇게 6개씩 돼 있는 거죠. 그러면은 P4는 하나 G급 빼고 하나, 둘, 셋, 4개 총 5개. P8은 G급 요거 하나 하고 G급 4개 빼고 5개. 이거는 5비트, 이거 5비트, 둘레 6비트, 엄마는 둘레 6개, 665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요놈이죠. 정리한 배열. 요 2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G까지 6개. G까지 6개고, 얼마들은 6개고, 얼마는 G 포함해서 5개입니다. 그 G급 빼면은 5개씩이고, G급 빼면 5개고, G급 빼면 4개씩이죠. 다 뭐냐면 익스클루시브 OR죠. 다 익스클루시브 OR 연산. 예를 하나 들어놨네요. 데이터가 이런 경우죠. 00, 00, 10, 1110 인 이렇게 8비트인 이런 데이터를 보냈어요. 그럴 때 P1, P2, P3, P4, P8은 요 위식에 의해서 하면 이와 같은 모양이 되죠. 그러면 00은 0, 000, 01은 1, 12은 0, 000,
제로 1은 1, 1 제로는 1. 뭐야? 그렇죠. 아닌데. 맞나?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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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아, 잠깐만요. 다시.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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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그다음에 제로 1은 1, 1 1은 제로. 이렇네요. 잘못했네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1, 이거는 1, 1 1은 제로. 제로에서 1은 1 이렇네요, 그죠? 그러니까 제로 1 1 1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자리에 제로 1 1 1이 방금 만들어졌고, 주어진 데이터는 이렇게 이미 들어있고, 그걸 그대로 제로 1 0 이렇게 되었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생성된 코드예요.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4비트의 페리티하고 8비트의 데이터하고 합쳐져서 총 12비트의 해밍 코드가 돼가지고 송신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이거는 뭐 여기에 데이터가 좀 달라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못할 건 없어요. 뭐 간단한 거니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해밍 코드에서 에러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송된 데이터 이렇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거를 표시를 그대로 해놓은 거잖아요. 이걸 이제 수신 측에서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하니 1, 0, 1, 0 이렇게 나왔어요. 1, 0, 1, 0. 그러면 P8, P4, P2 이 순으로 정리를 하니까 여기서부터 1에 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0, 1, 0, 1 이렇게 되는 거죠. 맞잖아요. 그럼 10진수를 하면 얼마예요? 5잖아요. 10진수. 5. 5면은 되면 요 앞에서 5번째. 그리고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요런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 1. 요게 다섯 번째에 에러가 생겼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1을 어떻게 바꾼다? 이렇게 제로로 바꾸면 돼요. 거기 1이면 제로로, 제로면 1로 바꿔주면 에러가 정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것도 역시 원비트를 고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 과정이 여기 나와 있네요. 에러가 발생한 기를 교정하는 방금 했던 그거를 조금 정리해 놓은 거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에러가 난 거예요. 에러가 나니까 P1, P2, P4, P8을 계산하니 0, 0, 1, 뭐 0, 1, 0 이렇게 했잖아요.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1, 0, 1, 0라는 답이 나왔고, 이걸 거꾸로 이렇게 가면 0, 1, 0, 1이 되고, 여기 5가 되고, 5번 비트 에러가 1 되는 1이니까 이 1을 제로로 교정하면 되죠. 좀 전에 했던 이야기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요거는 뭐 요 정도 해놓을게요. 요 정도 해놓을게요. 자, 이건 4비트 에러인 경우에, 이제 4비트인 경우에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비트인 경우.
삽입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의 경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5 플러스 P가 크거나 같아라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뭐 P가 얼마인가 하면 2일 때라 하면은 그러면 2라고 가정하면 7이고 2의 2승이면 4니까 7이 더 크니까 이거 안 맞죠. 이게 3이 되면 어쩌자면 이제 8이 되고 2의 3승 하면 8이 되잖아요. 이건 만족하네요. 크거나 같아라 했으니까. 그래서 P가 3이 돼야 되고요. 3이 돼야 되고 데이터는 4가 돼야 되는 4가 주어진 거죠. 이런 경우에 하나 예를 들어놨네요. 1010 경우 데이터 4를 보내기 위해서 그러면 이 순수는 이렇게 딱 정해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정해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뭐 정해지가 있는 픽스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규칙도 딱 정해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1357, 이거는 1357, 이거는 2367, 4567 이렇게 딱 정해지가 있습니다. P1은 여기에 1, 3, 5, 7의 짝수 페리티니까 해밍 코드는 모두 짝수 페리티입니다. 앞에도 마찬가지였고 짝수 페리티니까 이미 짝수 되었으니까 제로고요. P2는 2, 3, 6, 7이니까요. 이거는 홀수니까 1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P4는 5, 4, 5, 6, 7이니까 이미 짝수니까 제로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보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생성된 코드를 송신하면 되죠. 이렇게 날리 보내면 되죠. 이렇게 나서. 뭐 고치는 경우는 뭐 생략할게요. 이거는 뭐 그렇게. 요 해밍 코드는 아마 요 4비트 에라 정정 요거는 2학기 때 아마 실험 시간에 한번 요 코드를 한번 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야기를 조금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영문 숫자 코드, 알파 뉴메릭 코드 한번 봅시다. 영문하고 숫자 코드. 자, 우리가 가장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아스키 코드. 매일 컴퓨터 자판에 쓰고 있는 거죠. 아스키 코드. 미국 국립표준연구소 안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제정한 미국 표준 코드고요. 뭐 ISO에 지정되어 있는 코드입니다. 총 비트 수는 여기 있잖아요. 존 3비트, 그 다음에 디지트 4비트 해서 총 몇 비트 코드인가 하면 7비트 코드입니다. 7비트 코드는 2의 7성 128가지의 코드를 갖고 있는 것이죠. 128 코드이죠. 그리고 하나의 페리티 비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페리티 비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리티 비트까지 합치면 총 8비트 코드이죠. 8비트 코드. 또 페리티 코드를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7비트 코드입니다. 7비트 코드. 7비트 코드. 이 존을 갖고 있는데 존이 3비트니까 000에서 111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해놨네요. 이렇게 한 3개를 해놨네요. 영문자 A0, PZ, 09 그렇게. 그러니까 영문자 A에서 제로를 이 존에 들어있는 것이고 A에서 제로 사이는 요와 같이 4비트가 있네. 요렇게 요거에서 구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여기 이제 3비트가 존 비트고요. 여기 존 비트고 여기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디지트 코드입니다. 여기 하나에 보면 이제 요 라인을 보면 인마는 어느 존에 있냐면 001존에 있어요. 001존. 인마는 001존에 있고 첫 번째 거예요. 000 첫 번째 거예요.
첫 번째. 첫 번째, 0, 0, 0, 1, 2 쭉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종이죠. 그럼 전체적인 건데, 우리가 보통 쓰는 것은, 이거는 전부 뭐냐면, 제어문자죠, 제어문자. 물론, 제로에서 9까지, 뭐, A에서 Z까지, 또 A에서 소문자 Z까지, 그 다음에 샤프, 이거 물음표, 꺽쇠, 이런 5만 개 있겠죠. 그런 것들은 제하고 중요한 제어 문자만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만 보면요, 이제 A 하나 볼게요. A 참고로 하나 볼게요. A는 이제 6, 5 일어났네요. 데시말로 65번 일어났다 있는데 65. 데시말 65면은 어찌 됩니까? 65면은 65를 하면은 어찌 되노? 1, 2, 4, 8, 16, 32, 64, 65 이래 되네요. 1, 2, 4, 8, 16, 32, 64 이래 되네요. 이래 되니까요. 4비트, 3비트 이래 되네요. 예. 제로라고 이으면 이 헥사로 바꾸면 돼요. 여기 4고 1이네요. 1이네요. 그죠? 여기 이제 헥사 데시말로 4일이고 10진수를 하면 65고 그러네요. 이거 10진수를 바꾸면 65고요. 이건 4일이고 옥탈로 바꾸면은 8진수를 바꾸면 3비트씩 끊으면 되니까요. 끊으면 되니까 요거는 1이고 요거는 제로고 연마도 1이네요. 101. 이렇게 101. 그죠? 그렇게 이제 데시말로 헥사로 옥탈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아까 뭔가 딜리에 있네. 딜리 16번째네요. 16번째. 헥사로 하면 1, 0 이렇게 됩니까? 1, 0. 아까 좀 전에 이제 1, 0 돼 있잖아요. 0, 0, 0 1에다가 0, 0, 0, 0 이런 코드죠. 그러니까 1, 0 이런 코드이죠. 이거를 2진수로 10진수로 바꾸면 16이죠. 그게 이제 조금 전에 봤던 DLE이죠. DLE이죠. 어쨌든 ASCII 코드입니다. ASCII 코드. 물론 소문자도 있고요. 대문자도 있고요. 특수문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제어문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총 0에서 127까지, 총 128가지가 여기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자, 영문자 숫자 코드. 알파 뉴메릭 코드라고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EBCDIC 코드. EBCDIC 코드는 다른 말로 IBM 코드다. IBM은 사라지고 없죠. 그런데 IBM 코드인데, IBM 코드라고 하는데, 지금 거의 잘 안 쓰죠. 쓰는데 옛날 IBM 컴퓨터에서 좀 썼던 코드인데요. 지금은 이제 ASCII 코드에 밀려서 잘 안 쓰죠. IBM 콜드레스만 주로 쓰고 있는데요. 총용은 몇 비트 코드인가 하면 총 8비트 코드입니다. 8비트 코드고 한 비트의 페리티에서 총 9비트 코드죠. 8비트 코드. 보통 이거를 8비트 코드라 그러고 앞에 ASCII 코드는 이걸 빼고 7비트 코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또 페리티를 포함하면 8비트, 이거는 9비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 8비트니까 2의 8성 256 종류, 256 종류이고 존이 한 비트가 더 있어요. 존이 4비트, 그 다음에 이거는 지트가 4비트 그런 코드입니다. 존이 1000 같으면 존이 1000 같으면 소문자 00니까 A에서 I로서 소문자 11이면 J에서 I 사이의 소문자 그런 이야기를 존을 표시하죠. 그러면 J에서 R까지의 낱개는 무엇이 결정하느냐 여기 결정하죠. 그렇게 코드입니다. 그렇게 최근에는 잘 안 쓰는 코드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한글 코드는 이제 초창기에는 조합형, 완성형 이렇게 둘 다 쓰다가 이것도 한글도 마찬가지로 아스키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16비트를 사용해서 합니다. 이만은 바이트, 2바이트를 쓰고 있죠. 1바이트, 2바이트 이렇게 쓰는데요. 16비트를 쓰는데 지금은 KC 5000, KSC 5700인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네. 이게 표준화되어 있어. 지금 완성형이 지금 표준화되어 있어 쓰고 있죠. 2바이트 있죠. 다 유니코드화되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 체계하고 외국의 아스키 코드의 체계하고 다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코드 변환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코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코드를 서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변환 코드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유니코드화 되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은 한글 코드는 2바이트를 쓰고 완성형을 주로 쓰고 있죠. 넘어갈게요. 자, 이 레지스터 개념 조금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 레지스터는 내가 첫 시간에 둘째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완비트 기억 소자가 이걸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바이너리 셀이라 그러는데 바이너리 셀. 완비트 기억 소자야. 제로 하면 1. 제로 하면 1을 기억하는 소자죠. 기억. 이거를 플립플롭이라고 그랬잖아요. 플립플롭. 네. 그걸 줄여서 F.F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플립플롭인데 이 플립플롭이 이렇게 이제 4비트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 하나 플립플롭이면 이게 다 플립플롭이면 4비트를 기억하는 거죠. 4비트 기억 소자인데 이런 4비트 기억 소자를 레지스터라 그래요. 레지스터. 그런데 이것도 기억 소자이잖아요. 기억 소자인데 이건 왜 똑같은 기억 소자를 어떤 거는 프리플로이라고 부르고 어떤 건 레지스터라 부르고 어떤 것은 메모리라 부르느냐 그런 거죠. 다 같은 메모리인데 메모리 중에서도 여기에 들어있는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의 성질, 데이터의 분류에 따라서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메모리를 갖고 있으면 여기에 요 안에 들어있는 이거 4비트가 주소이면 어드레스 주소 레지스터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데이터가 들어있으면 데이터 레지스터를 하기도 하고 다만 이런 것들이 많이 모이면 좁게 예를 들면 0에서 15까지 하면 16비트 레지스터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CPU 주변에 이런 레지스터가 있어가지고 CPU의 계산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미리 여기에 갖다 놔가지고 즉각 이렇게 갖다 넣어주는 이런 CPU 주변에 포진을 해서 어떤 특정한 어드레스라든지 어떤 특정한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 그리고 CPU를 돕기 위해서 갖고 있는 그런 메모리지만 어떤 특징한 데이터의 성질, 특정한 데이터의 종류를 갖고 있는 그런 메모리라 하지 않고 따로 분류해서 레지스터라 이렇게 이야기를 주로 해요. 레지스터인데 레지스터도 메모리입니다. 그죠? 프리플롭도 메모리입니다. 그죠? 다 메모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다 기억 소자들이죠. 다만 그렇게 부를 뿐이에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30페이지 한번 볼까요? 30페이지. 30페이지 같이 한번 볼게요. 폈어요?
네. 30페이지에 거기에 표가 하나 있는데 이미 다 했던 뭐 아스키 코드하고 EBC DAC 코드하고 12비트 카드 코드하고 6비트 내부 코드 이거는 뭐 거의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 12비트 카드 코드는 옛날에 천공이라는 걸 여러분 모를 거예요. 아마 0과 1을 표현했을 때 구멍이 안 뚫리면은 1, 구멍이 뚫리면 거꾸로 구멍이 뚫리면 1, 구멍이 안 뚫리면 0. 구멍이 뚫린다는 말은 좌측에서 어떤 카드에 구멍 뚫린 카드에 빛을 쏘면 구멍이 뚫리면 빛이 통과할 것이고 구멍이 안 뚫리면 빛이 안 통과하는 게 따라서 0, 1 이렇게 구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컴퓨터가 있었는데 그럴 때 필요한 코드였는데 지금은 뭐 사장됐죠. 6비트 내부 코드도 뭐 거의 뭐 잘 쓰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한번 볼까요? 32페이지 보면 레지스트에 대한 정보 전송 뭐 이렇게 있는데 뭐 그냥 간단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볼게요. 키보드에서 존이라는 것을 치면 JOHN 이렇게 치면 J 8비트 뭐 정확히 얘기하면 7비트죠. 7비트라고 합시다. 존 아스키 코드로 존 J 치고 O 치고 H 치고 다 대문자네요. N 치면 7비트씩 나올 거 아니에요. 한번 칠 때마다 8셀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8비트 셀에. 그 8비트 셀에 넣으면 졸졸 밀리잖아요. 첫 번째 그 J 치면은 첫 번째 갔다가 두 번째 O 치면은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처리 장치에서 어떻게 되느냐면 맨 앞에서부터 4개의 셀에 J, O, H, N이 딱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처리 장치가 위쪽에 메모리 장치로 탁탁 하나씩 이제 7비트씩 들어앉은 게 JOHN 그렇게 딱 들어왔는데 그 코드는 다 아스키 코드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몇 비트로 되어 있냐면 하나씩이 8비트식으로 되어 있네요. 대충 보니까 8비트식으로 되어 있고 맨 앞에 페리트가 되어 있는데 홀수 페리트를 쓰고 있네요. 네? 홀수 페리트를 쓴 예제이네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키보드에서 키보드를 타이핑을 하면 그거에 하나의 아스키 코드가 나오고 그 아스키 코드가 메모리에 들어앉아서 0, 1로 이렇게 들어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있죠. 뭐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제 어떤 리스트에 좋은 이제 0, 1, 0, 1, 뭐 1, 0, 1이라는 이런 J 하는 게 타이핑을 치면 이게 발생되었다 하면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지만 실제 키보드에서 컴퓨터로 전송되는 시그널은 어떻게 되냐면 0, 1, 0, 1, 1, 0, 1 이런 펄스가 이제 가는 거예요. 이런 펄스가 이제 가는 거예요. 이런 펄스가 이런 펄스가 이제 가는 거예요. 이건 전기 신호잖아요. 전기 신호. 여기서 이제 여기로 내려와서 이 펄스를 따지기 시작하면 이제 통신이에요. 통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통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요 윗단. 요건 지금 디테일 공학시간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고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그림 또 하나 있네요. 그죠? 같이 볼게요. 34페이지에 오퍼란드 1, 오퍼란드 2 하는 게 있는데요. 오퍼란드라는 것은 영어로 오퍼란드라는 것은 우리말로 고치면 피연산자 좀 할까요? 피연산자. 어떤 연산을 하는 대상이 되는 수치, 데이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연산 대상 데이터 요좀 해놓을게요. 오퍼란드. 표준 번역은 피연산자라고 일단 많이 해요. 이거 뭐 하는 건가 하면 밑에 처리장치가 사각형이 하나 있는데요. R1하고 R2 레지스터인데 그 밑에 갈로 속에 뭐가 있냐 이진 가산 개수 논리 해로 일어났잖아요. 뭐 하는 것인가 하면 두 개를 더하는 것이 이제 가산하는 장치예요. 가산기. 그러니까 가산할 R1 더하기 R2를 해서 R3의 출력을 내고 싶었는데
R1과 R2는 저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죠? 메모리에서 오퍼란드 1을 R1에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메모리에 들어있는 오퍼란드 2를 R2에 갖고 오고, 그거를 이진 가산해서 결과를 R3에 담고, 그 R3를 다시 메모리 장치에다 갖다 넣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진 정보 처리의 예조, 이렇게. 요 과정이 어떨 때 요렇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은 이것도 2학기 때 저 뒷부분에 가면 마이크로 사이클이라는 그 과정에 가면 다시 요거를 한번 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올게요. 그리고 30 교과서 38페이지에 뭐가 있노? 38페이지, 39페이지 한번 볼까요? 잠시. 39페이지. 39페이지에 보면 그림 1.7이 있잖아요. 우선 우쪽에 게이트 있는 거는 여러분 다, 뭐, 이건 상식이겠죠. 엔드 게이트, 오아 게이트, 난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오아 게이트, 그 다음에 3입력 엔드 게이트, 4입력 오아 게이트, 뭐, 출력이 고려된다는 것은 뭐, 나중에 뭐, 그거는 일반 뭐, 소화하고도 같은 거니까요. 대수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 그 게이트들을 동작하는, 타이밍도가 그림 1.7에 나와 있네요. 1.7. 실제 X는 그와 같은 펄스예요. 펄스입니다. 그거. 펄스. 0, 1, 1, 0, 0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펄스를 넣어줘야 되고요. Y는 0, 0, 1, 1, 0라는 펄스를 갖다 넣어주고요. 그 밑으로 한 줄씩 맨 앞에 한 줄, 세로로 한 줄 하면 0, 0, 0, 0, 1이고 두 번째 줄은 1, 0, 0, 1, 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세 개를 보인 X와 Y가 그래 주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AND는 어떻게 되느냐면 AND는 두 비트가 1, 1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다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0, 0일 때는 제로고 1, 0일 때도 제로고 1, 1일 때만 1이고 그 외에는 다 제로잖아요. 그러면 AND는 0, 0, 1, 0, 0이고 그와 같은 펄스가 형성이 되겠죠. 그거를 오실로스코프로 보면 X도 하이, Y도 하이일 때 AND의 출력이 하이로 뜨겠죠. 그거는 이제 스코프로 찾아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멀티미터도 볼 수 있고요. 멀티미터도 연결하면 X가 제로이고 Y가 제로일 때만 바늘이 움직이겠죠. AND일 때. 뭐 여러 가지 계측기로, 시간 영역의 계측기로 볼 수도 있고, 확인해 볼 수도 있겠지. AND OR는 X, OR Y는 알다시피 OR Y는 둘 중에 하나만 1이라도 1이잖아요. 그러니까 0, 0일 때도 0, 0일 때만 제로고 나머지는 다 1인 경우니까 출력이 0, 1, 1, 1, 0 그렇게 되겠죠. 맨 앞에 0, 0이거나 맨 뒤에 0, 0인 경우만 제로고 나머지는 다 1, 1, 1인 그런 출력을 내겠죠. 나트는 X의 X바니까 X의 반대잖아요. X의 컴플리먼트잖아요. 그러니까 제로일 땐 1이고 1일 땐 제로일 거니까 그거의 역상이 되겠죠. 1, 0, 0, 1, 1, 그 같은. 이거를 일반적으로 타이밍도라 그래요. 타이밍도라 그러는데 이것도 지금은 이론 시간에는 그렇게 중요치 않고요. 나중에 수업 시간에 실험 시간에 실제 실험을 하게 되면 이게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얘들아, 오늘은 요까지만 하려고 하거든. 들리나 내 말? 네. 네. 자, 여기 이제 리포트라고 해놨잖아. 여러분 교과서 42페이지에 이제 1장이 끝이 났는데 42페이지 연습 문제가 있어요. 책 들고 있나? 거기에 1-로 시작하잖아. 예. 이제 3번, 4번, 5번, 6번, 8번, 11번, 12번, 15번 총 몇 문제고 이거? 8문제네. 그렇죠. 8문제를 리포트를 합니다. 리포트를 해서
한꺼번에 하려면 아마 힘들 것이고 차곡차곡 좀 해놓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안주 중간고사 칠 때 학교를 올 건데요. 중간고사 치러 올 때 레포트를 이게 몇 장이 될 건지 모르겠지만 했던 걸 다 모아서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리포트를 나머지는 요 모르겠고 맨 앞에 표지를 반드시 합니다. 표지. 표지를 해가지고 학번하고 이름 적고 표지를 반드시 적습니다. 다 들었지? 예. 혹시 이 리포트에 관한 질문 있나? 없지? 예. 리포트를 내준 이 문제는 최소한의 문제거든. 이 외에도 나머지 문제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더 하면 좋습니다. 이거는 적어도 요거는 해라 그런 측면입니다. 오늘까지 한 게 1장까지 한 것 같네요. 다음 시간부터는 2장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 없나? 마쳐도 되겠나?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2장을 할게요.